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파물을 일으키고 있는 목포시 의원이 신고 직후 술자리를 가진 걸로 드러나 진실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암경찰서장이 집회 현장에서 기동대 직원을 폭행했다는 글이 인터넷상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주택에서 이웃에 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됐습니다. 신축 아파트 앞 인도의 심한 단차로 사람들이 넘어져 다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아파트 시공사는 서로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장마철 빗물 누수가 심각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노후 아파트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누수뿐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도 곳곳이 낡고 부식되면서 화재는 물론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도 큽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계단을 오르자 난간이 버티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립니다. 나무로 된 손잡이는 썩어 곳곳이 패이고 이를 지탱하는 지지대도 군데군데 빠져 있습니다. 지어진 지 50년 된 건물에서 수명을 다한 철제 지지대가 녹슬고 썩어 문드러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계단 난간대가 흔들리면서 낙상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가뜩이나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오로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계단에 오르면 계단이 흔들리니까 여기 인공관절 수술해서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짚으면 무섭고. 사고 위험이 높은 건 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난간이 하나도 없다 보니 자칫 발을 헛디디면 6층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크지만 비상시설로 개방을 해야 하는 규정 탓에 막아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물탱크도 해마다 2차례씩 청소해야 하는데 이곳에 오르는 유일한 수단인 사다리 역시 낡아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이곳저곳 병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한 60대 주민은 전등을 켰다가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천장 안에 있던 전선을 모두 밖으로 꺼내 새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불이 팡 튀더라고. 불꽃이 안에서 보니까 천장에서 이렇게 불꽃이 소리 나면서 탕탕 소리 나면서 이렇게 튕기더라고. 그래서 불날까봐 그거 막 겁이 났지. 전문가들은 낡은 아파트일수록 빗물 누수가 심하고 전선 피복도 쉽게 갈라져 화재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전이 발생하면 모든 전선에 열이 다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 속에 있는 전선 전체가 피복이 녹으면서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에 고단한 피로를 풀 보금자리에서조차 맘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목포시의원 음주운전 파문 관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목포시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당일 최초 뺑소니 사고로 112 신고가 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이후 박 의원이 술자리를 가지면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술로 술을 덮으려 한 것인지 진실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밤 9시 5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112로 뺑소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 한 대가 보행자를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행자 충격했다고. 엉덩이 부분 충격하고 가버렸다. 뭐 이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차장에 있던 차적 조회를 했고 운전자는 박효상 목포시 의원이었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쫓아가서 이 차를 쫓아가니까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차를 놔두고 다시 1층으로 해갖고 다른 데는 이제 가버렸죠. 경찰이 박 의원의 소재를 1시간가량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았는데 박 의원은 인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박 의원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07%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수치는 많이 나왔어요. 상대방이 파출소로 자주 출석해서 측정하고. 박효상 의원은 일관되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 박 의원의 높은 음주 수치가 112 신고 전에 마신 술에 의한 것인지 이후 마신 술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게 쟁점입니다. 사고 직전 박 의원은 목포의 한 식당에서 자리를 한 뒤 800m가량을 운전해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박 의원이 사고 후 방문했던 식당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정한 음주량은 112 신고 이후 마신 술로만 소주 2병가량. 0.207%의 음주 측정 결과를 박 의원의 몸무게, 술자리 경과 시간 등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알코올 농도는 0.036%로 측정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도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112 신고로 이어진 박 의원의 뺑소니 혐의 역시 논란거리. 경찰은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박 의원이 사고를 인지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충격을 하게 되면 사람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충격 보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스치듯이 이렇게. 현직 목포시 의원의 음주운전 파문 속에 박 의원의 재판은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 일정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김원희 위원장이 어제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사퇴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본인의 무죄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목포 시민께 염려를 끼친 데 사과드린다라며 지역위원회 책임자로서 시도의원들의 기강을 정립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상 의원은 지난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지난 4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무죄를 주장하며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 후보로 나섰지만 재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정보 추진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기관으로 선정된 법무법인이 순천에 분점을 두고 있어 특정 지역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대형 로펌 지평이 순천에 분점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용역 참가자들의 분점 방문 금지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용역 참여 금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목포대학교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지역업체의 참여에 대한 귀책 사유를 계약 내용에 담았어야 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암경찰서장이 집회 현장에서 기동대 직원을 폭행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온라인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서장은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작전을 전달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경찰관들이 한데 모여 아수라장입니다. 노조 탄압 중단과 공정 배차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조합원 50여 명, 사측의 대체 인력 투입을 막아서던 중 경찰 기동대원 200여 명과 충돌한 겁니다. 제10번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형법, 일반 교통법 일반 교통법에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영암 체포하겠습니다. 작전 주의를 맡은 윤주현 영암경찰서장이 대원들에게 체포 지시를 내립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윤 서장은 갑자기 대원의 몸을 두드리는 등 행동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윤 서장이 기동대 소속 경장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렸다는 의혹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제기됐습니다. 윤 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소음이 심한 상황에서 작전 지시를 위해 한 행동이었으나 대원 몸에 손을 댄 건 잘못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런 작전 지휘나 무전 소통이 안 돼서 앞에 있는 대원에게 작전 지휘를 하면서 안 들리니까 툭 치면서 지휘를 했는데 그 역시도 내가 잘못한 겁니다. 또 해당 경장과 기동 대원들에게 사과했고 용서를 받았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윤 서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 앞 인도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져 다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넘어지는 건데요. 알고 보니 구청과 아파트 시공사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바닥에 커피가 쏟아지고 남성은 발목을 움켜잡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넘어집니다.
길을 걷던 시민들은 발목이 꺾이면서 휘청거리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평한 인도인데 가까이서 보니 가운데 경계석을 기준으로 한쪽 땅이 5cm 정도 더 낮습니다. 눈으로는 쉽게 알아챌 수 없어 평소처럼 걷던 시민들이 잘 넘어졌던 겁니다. 평평하게 이어지던 인도에 보시는 것처럼 높이 차이가 생기면서 의식하지 않고 걸으면 발목이 완전히 꺾일 정도로 위험합니다. 갑자기 놓고 삐끗해가지고 놓고 넘어졌어요. 없는 대로 다니죠.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자 보다 못한 근처 편의점 사장이 지난 5월 관할구청인 서구청에 신고했는데 인도를 보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계석을 기준으로 왼쪽은 구청 소유 땅이고 오른쪽은 아파트 소유 땅인데 사유지인 오른쪽 땅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단차가 발생한 부분은 아파트 땅인 사유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단독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파트 시공사 측은 설계 도면대로 공사했기 때문에 보수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서구청에 보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이 되게 접질러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다반사예요. 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서로 이제 공방을 하고 미루더라고요. 이게. 구청과 시공사가 수개월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애꿎은 시민들만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과 시공사는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 해당 인도를 보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목포의 한 주택에서 이웃에 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내를 차에 태워 도주했다 11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앞 골목으로 사이렌 불빛이 비치더니 경찰과 119 대원들이 도착합니다. 어제 새벽 2시 40분쯤 목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의 동작 감시가 갑자기 되지 않자 보호관찰소 측이 경찰과 소방에 확인을 요청한 겁니다. 자살을 위한 우려 관련 신고였는데 제가 이제 현장 사망 확인돼가지고 경찰 인계하고. 숨진 남성은 이곳 주택 2층에 2년 전부터 새들어 살던 세입자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이웃이자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들의 아랫집인 이곳 주택에 열흘 전부터 새들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 남성의 아내를 차에 태우고 순천까지 도주했던 남성은 11시간여 만에 여수에서 체포됐습니다. 또 이제 얘기하면은 수천에서 택시를 타고 왔어. 여기서 막 왼발로 막 내려가고 막 울더라고요. 끌어안고. 미안하지 않으세요?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 향일암 인근의 평화테마촌이라는 관광시설이 있습니다.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건물이 낡은 데다 방치된 공간도 적지 않은데요. 제대로 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건물 3동이 들어서 있는 여수 돌산의 평화테마촌. 지난 2001년 지어진 2층짜리 건물이 나무와 풀로 뒤덮인 채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바로 뒤 무기 전시관은 곳곳이 갈라지고 페인트 칠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2층엔 숙박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1년 중 사용하는 날은 하루 이틀에 불과합니다.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향일암이 취할 때 행사 요원들과 경찰들이 휴게 공간으로 지난 2003년 문을 연 반잠수정 전시관. 건물 2층이 텅 비어 있고 천장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회의실로 조성했지만 사실상 방치된 상황입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건물들은 지금까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화테마촌을 찾는 관람객은 한 해 3만에서 5만 명 수준. 여수시는 시설 전체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전시관을 리모델링한 뒤 콘텐츠를 보강하는 한편 방치된 공간은 청소년들을 위한 VR 체험장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입구 쪽 상가 건물은 철거해 관광버스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야외 잔디밭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차라든지 비행기 같은 걸 그 무대의 협업을 통해서 전시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어떤 체험학습 장소라든지 또 어떤 군인들의 어떤 안보교육 장소로도 하고. 여수시는 올해 말까지 설계 작업과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는 도 주관 2대 축제인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와 명량대첩 축제 기본계획 점검 보고회를 열고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는 오는 9월 27일부터 4일간 목포에서 열리는 가운데 올해는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남도의 색깔을 담은 식도락 콘텐츠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성 장흥 군수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어제 국민회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천관산 허그벨트 조성 사업 등 지난 2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후반기 주요 과제로 예산 7천억 원 시대 개막과 산단 투자 유치를 통한 인구 4만 명 회복 등을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를 출범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아이들이 직접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안전문화 활동으로 전남 22개 시군 45개 학교 초등학생 227명을 위촉했으며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해 학생들의 안전문화를 선도할 예정입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전남에서도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사회 소통과 연대는 최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체 내 위험과 외주화가 팽배해 있다며 전남도 내 위험 현장 실태 파악과 함께 노동자 생명위험 사업장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캐스퍼 전기차의 생산 목표를 늘려 잡았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오는 15일부터 양산을 시작하는 캐스퍼 EV의 올해 생산 목표를 당초 17,400대에서 21,400대로 4,000대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올해 생산량도 4만 8천여 대에서 5만 3천여 대로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제14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의 주관으로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해남군 일대에서 전국해양문화학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올해 해양문화학자대회는 살고 싶은 해양, 유동하는 바다를 주제로 개최돼 전남 서남권의 해양과 섬 지역에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과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지난 2009년 목포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열린 학술대회를 추구해 매년 2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2024 목포시 영상공모전 수상작 10편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돼 영상과 쇼폼 두 가지 부문 38건이 접수돼 수상작 10명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신안군 조일용 미술관에서는 이달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씩씩생생 임자도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신안과 목포 무안에서 활동하는 한국화화가 박수경과 도예가 박일정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최근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5억 원 규모의 생활용품을 완도군에 전달했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전달한 생활용품은 주방세제와 샴푸, 린스, 치약 등 15개 품목으로 이들은 지난 2018년 완도군과 협약하면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진 이래 매년 완도군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오전부터 늦은 오후에, 내일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내리겠고요. 모레는 새벽 한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 양을 보면 30에서 80mm가 되겠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무덥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최고 체감 더위가 3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는데요. 더위의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동안 목포 30도, 한평은 31도, 영암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낮에 해남이 30도, 강진과 장흥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8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전해상의 바다 한기가 자욱하겠고요. 서해 남부 해상은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낮 12시 38분입니다. 덥고 습한 가운데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이런 치과 의사들이 있다. 치과 가기를 망설이는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진료에만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새로운 레드가멜리아 아이세럼은 피부를 매끄럽고 산뜻하게 만들죠. 혁신적인 쿨링 어플리케이터로 눈가에 어린 생기를 더해보세요. 니메호 언드 샤넬, 아름다움에 대한 앞선 생각. 우리 아빠예요. 꼼꼼하게 따지고 심각하게 꼽라고. 근데 차만 타면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그렇게 좋아? 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다이슨의 새로운 물청소기. 2개의 롤러가 얼룩과 머리카락까지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청소기 내부까지 깨끗하게. 우리의 미션은 물과 얼음까지 신선하게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직수관으로 연결되는 LG 디오스만의 프레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신선함을 지키고 신선함이 흐르고 신선함을 만들고 신선함을 케어하는 일까지 프레쉬 시스템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직수형 냉장고 스템 LG 디오스 오브젝 컬렉션. 왓더하시 매운맛의 마지막 테스트다. 기절 탈락. 울어 탈락. 못해. 포기 탈락. 도전하라 극한의 매운맛에 자담 왓더 핫치킨. 왓더